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차례로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지수는 이전보다는 오히려 지방은행 이슈에 더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지수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메인 섹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다뤄볼 텐데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29%가 5년 안에 지방에 이전을 하거나 혹은 신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5년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전이나 비수도권의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중 투자 고려 대상 지역으로 대전과 세종, 충청을 꼽은 기업이 51.4%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이 10.8%, 광주와 전라 지역이 10.8%, 대구, 경북, 제주가 5.4%, 강원 지역이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과 좀 가까운 대전과 충청, 세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지방 이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낮은 입지 비용이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 투자 결정 이유라고 답한 기업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감면,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 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절감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방 이전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도 지역의 눈을 좀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응답 기업들 중에서 38.8%가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23.5%였고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꼽은 기업이 20.4%였습니다. 세제 혜택 중에서는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50%, 근로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26%였는데요.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 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면서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 확대와 인력 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반기 리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변동사항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네,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우리나라 4개 종목이 새로 편입됐고 4개 종목이 빠졌습니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모 신소재고 제외될 종목은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입니다. 편입 유력 후보였던 에코프로는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제 지수 반영은 5월 31일 장 마감 시점에 적용됩니다. 네, MSCI 지수에는 4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 4개 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관심이 있었던 에코프로는 편입되지 못했다는 점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정하는데요. 이 삼성증권은 MSCI 편출입이 종목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 시가총액 수준에 따라 500억 원 감소해서 2천억 원 증가 수준이라며 투자자들은 재조정일에 편출입 종목의 거래량이 극대화되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수가 변경되고 편입이 되는 날 거래량까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짚어보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전력 소식을 좀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영업 적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자구 노력을 크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2년간 누적 적자가 38억 원을 넘었는데요. 오늘 25조 7천억 원의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추진했던 전력그룹 재정 건전화 종합계획에 5.6조 원을 추가한 겁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25조 7천억 원인 만큼 워낙 큰 액수인데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안을 내놨나요? 네, 한전은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을 자구안으로 내놨습니다. 매각 자산으로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그리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3개층 등 전국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매각 자산으로 포함한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는 합산 가치가 조 단위에 육박해서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변전 시설이 있어 그동안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전에 실효성 있는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면서 한전은 변전 시설을 제외한 상층부를 떼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임금 동결을 통한 고통 분담도 새로운 자구책으로 내놨는데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의 부장급인 2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차장급인 3급 4,030명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구안에는 노조와 임금 동결 그리고 인상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6만 2천 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의 임금 동결 혹은 인상분 반납이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지역본부 산하 234개의 지역사무소를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역 통합 업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을 축소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안도 자구책으로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MSCI 그리고 한국전력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4월 이 P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지역 은행주들의 하락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같은 미국 지역 은행들의 노이즈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레몽레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모처럼 장대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레몽레인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액은 101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으로는 지속적인 신규 드라마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해 12월 채널 A 드라마 가면의 여왕에 이어서 올해 2월에는 KBS 드라마 오아시스 제작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에는 드라마 매출 원가 관리 개선으로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면서 영업이익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달아 좀 발생하고 있는 에코프로이죠. 전일 이동채 회장이 법정 구속된 뒤에 주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에코프로 비행과 SK이노베이션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뒤에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오너 리스크에 더불어서 유력했던 이 MSCI 한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일이 4월 18일로 지정되면서 극단적 주가 상승 조항에 따른 편입이 불발됐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해당 조항으로 편입이 불발된 건 에코프로가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화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 이후에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급락을 보였다. 현재는 다시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요. 이화그룹 3사는 전일 거래 정지에 처했었습니다. 다만 거래 정지 사유를 신속하게 해소하면서 거래는 재개가 됐지만 문제는 이 김 회장의 구속 잡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이화전기 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이후에 허위 공시를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서 124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 오늘 1분기 실적 공시가 있었죠. 매출액은 203억 8,400만 원, 영업이익은 16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9.4%, 영업이익은 20.6%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으로는 RG게넷과 아라빌정 등 제품 판매 증가 덕분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주요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MSCI 선진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MSCI 반기 리뷰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GPT는 일단은 MSCI 지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이 리뷰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미치는 영향에는 외국인 투자가 유입이 되거나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섹터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자의 신뢰도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맞는 말을 다 했습니다. MSCI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줬는데 우리가 MSCI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를 관련했을 때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랐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오늘 편입이 됐지만 기대감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계속 주가를 계속 상승시켰다가 지금 편입이 되고 나선 약간의 재료 소멸 로 인해서 주가의 눌림 현상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벽에 반기 리뷰가 발표됐는데 지금 종목별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4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 4개 종목이 또 편출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는 많이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죠. 이렇게 되면서 편입된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 종목별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좀 종목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관련했을 때 주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 반영되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되었지만 바닥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란 이제 편입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좀 고점에 있다가 고점에 좀 형성했다가 음봉 그리면서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장 초반 같은 경우 특히 오늘 나왔던 이슈이다 보니까 사실 수급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31일 종가 부근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이미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불발된 것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에서 그에 따른 좀 부정적인 이슈들 함께 포함이 되면서부터 약간의 좀 주가의 부진이라든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건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오늘 지수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편입이 조금 부각이 됐었고 오는 8월에는 다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금양과 에코프로의 편입 가능성도 점쳐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 살펴보고 또 거기에 시세 분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시세 분출은 못할 것 같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최근 2차례 정기적으로 편입이 되었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쪽을 보면은 리밸런싱 이래 각각 2%대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상 큰 폭으로 급등이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수급이 나올 수 있다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불발이 되었던 이유가 굉장히 가격이 극단적으로 빨리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엔 불발이 됐지만 8월에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긍정적인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MSCI 이슈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돌아와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아직 2차 전지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갔었던 수급이라든지 자금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시장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3조 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10조 이하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많은 자금들이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1월부터 했을 때 3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보다 더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승했던 것 그 이상의 자금을 넣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MSCI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에코프로와 금양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급등한 것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사실 이에 따른 거래 대금이 실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수가 발효가 되는 건 이번 달 말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편입된 종목과 또 편출된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편출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부분, 그러니까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편입이 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종목군들로 좀 선별해서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평균 거래 대금이 높지 않게 된다면 패시브 수급 추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MSCI 지수 이후에 좀 매수가 된 다음에 리밸런싱 이후에 약간의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MSCI 지수에 편출이 된 종목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조금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입이 된 종목의 경우에도 거래 대금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게임주가 실적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발표가 됐는데 사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저도 지금 들어봤을 때 좋았던 종목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임주 속에서도 군계 일학이었던 종목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챗GPT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게임 산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GPT 이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게임 산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 혁신적인 게임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발전과 협력을 잘 해야 한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게임 플랫폼과 모바일 게임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부진에 이어서 약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넷마블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지금 10%가 넘는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주요 게임주 실적 타격은 어땠는지 오늘 장 주가와 함께 좀 살펴주세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제가 지하철을 보면은 사람들은 뭘 할까 많이 보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신작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업데이트가 되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게임 섹터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크래프톤이라든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36% 그리고 46% 증가하고 있는 모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작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존작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1분기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 등 굉장히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률로 따져봤을 때 하락하고 있었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적이 부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이런 좀 위메이드라든지 기존의 게임에 대해서 좀 강세 흐름이었던 종목군들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리니지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리니지 쪽에서 매출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5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다수 주가가 바닥권에 좀 있는 모습 그리고 있다 보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이 실적이다라는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의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의 신흥 강자와 또 신흥 강자가 조금 서열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때문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임주 내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게임주라고 몽뚱그려서 놓지만 사실상 지금 게임주 섹터 내에서는 개별화 전략을 취해야 돼요. 가깝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점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전통 강자였던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투자 심리가 꺾였던 부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유입을 했던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되는지 여부랑 거기다 지연됐던 신작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가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에 아직 상장이 안 됐다 보니까 논외로 치고 보면은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해외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매출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니지에 대한 매출이 좀 높기도 하고요. 특히 리니지로 하면은 린저씨라고 불리는 좀 충성 고객들의 좀 매출이 의존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해외 매출에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 쪽에 아무래도 눈이 좀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게임주 쪽에서 실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게임주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지금 게임주를 접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군들을 찔러보기 식으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 등으로 인해서 주도 섹터에 대한 부각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선별을 하실 때는 하반기에 신작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넷마블 쪽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라든지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든지 혹은 뭐 크래픈토처럼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선별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로 갈수록 지스타라든지 굉장히 큰 대형 게임 행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게임주가 보통 11월쯤에 진행을 하는데 한 10월부터는 좀 게임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는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전체를 아우러서 보시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번 이어서 하반기에는 어떤 신작이 발표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점검하고 이걸 수익으로까지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러면 고수의 시선으로 살펴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는데 그럼 엔데믹 특수를 기대할 산업군은 어디일지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이제 경계 단계에서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병원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다 마스크 쓰고 다녔었는데 그렇죠. 이번 병상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조금 마스크 권고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예. 관련한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일상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 세 글자였죠. 코로나. 마스크, 코로나. 네. 그렇죠. 뭐 이 마스크와 관련돼서 뭐 마기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상황 정도로 마치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이제는 두 글자입니다. 종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보면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는 이제 이 코로나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그 코로나에 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그런 국가 운영도 그렇고 사회 또 상황도 그렇고 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제는 아듀,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7일 기억하셔야죠. 7일 격리 격리를 해야 의무예요. 된다. 네. 그게 의무예요. 그쵸.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5일 격리 권고입니다. 권고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확진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격리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도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질병관리법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공항에 입국할 때 그렇죠. 공항에 입국할 때 뭐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반드시 공항에서 거쳐야 되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PCR 검사 받았어요. 그렇죠. 코로 이렇게 막 이제
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는 없어진다. 상당히 이 풍경 자체가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인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WHO도 뭐 모든 국가마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 단계다. 이른바 이제 팬데믹의 반대는 뭡니까? 엔데믹이죠. 글자 하나 바뀌었는데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팁은 코로나 이전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차트를 가지고서 월봉, 일봉, 연봉. 2019년 정확하게 우리는 2020년 바로 1월, 2월에 첫 확진자가 생기죠.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서 2018년과 2019년에 우리 정시 상황이 어땠나.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리쇼어링 되고 있는 리오프닝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시와 경제의 모양, 물론 뭐 그때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엔데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 구도 자체가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또 정책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상황 자체가 점점 변경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지난 한 2년여간이 넘죠. 그런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는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1,400까지 곤두박질 쳤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대세 상승장이 있었고 사실 돈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으니까 증시로 좀 몰린 것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가장 큰 이야기는 유동성이에요. 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퍼졌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있는 대로 퍼붓고 우리 정부도 200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됐던 건데 딱 긴축을 하니까 경제 상황이 변경돼 버렸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는 거쳤는데 한 가지 상황 변화는 바뀌지 않은 것이 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긴축되어 있는 국면이라는 거. 과연 엔데믹과 또 유동성은 긴축되어 있고 공급망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까, 어떤 경기의 흐름을 읽어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엔데믹이 선언이 된 만큼 이제는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라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코스피 지수 1,400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뭐 3,300을 넘어서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 그러면 엔데믹 선언 이후에 유동성도 많이 줄어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꼭 이제 엔데믹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미 그 선행된 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 크게 영향받는 건 뭡니까? 결국 경제나 정시는 통화의 영향, 환율의 영향, 에너지의 영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코로나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뭐 베이비 스텝을 또 한 번 시도를 했을 정도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컸고 그것 자체가 이른바 이 금리 인하가 멈춘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굉장히 큰 공포심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 고위험 기준을 통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증시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또 가상자산 쪽으로 갔다가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 공방이 되고 있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 게다가 연예인까지 가담된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이른바 우리가 contract for difference, 막 차액 결제 거래 같은 것도 아주 문제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사면 초과인 상황, 이 박스권에서 도저히 탈피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답답할 거예요.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오히려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지표가 계속 급상승하죠. 왜? 그 넘쳐나는 유동성을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정시로 다 몰려들었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은행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 예금 쪽으로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 쪽으로 투자사 쪽으로 자문사 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이 그 이른바 유동성 잔치를 벌였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호재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기회가 없느냐? 그럼 다 뭐 문 닫고 우리가 전망을 할 필요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 좋았을 때는 뭐가 뒷받침이 됐죠? 좋았을 때.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다 뒷받침이 됐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악재라는 것이 해소됐을 때, 극복이 됐을 때죠.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상도 이제는 서서히 멈춰가는 단계다.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적어도 올해 내에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가겠지만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거친다,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요즘엔 이름이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식을 하고 있고, 자, 흥미로운 것 중에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를 주목하는 건 뭐냐? 내년에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미국에는 재선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리창 총리를 통해서 5.5% 정도는 경제 성장률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올해 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는 뭡니까? 올해 내 가장 정치적인 이벤트는 큰 건 뭐냐면 트리키의 터키죠. 우리에게는 터키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이 트리키의 대선이 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 그렇게 이 큰 대지진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와 또 중동 또 유럽 축을 연결하는 국가가 바로 튀르키예거든요. 에너지, 러시아, 중동, 중국 다 연결돼 있는 나라예요. 네. 여기 에르도안 집권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요동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여하튼 경제를 성장시킬 수밖에는 없어요. 안 하면은 거의 미국도 그렇고 리더십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시다 총리도 여하튼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거사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와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경제 이야기를 하죠. 또 그렇죠. 경제 얘기하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기점은 미국 연준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또 일본은행이 다 맞물려가지고 영란은행까지 BOE죠. 맞물려서 하반기 9월, 10월 시점부터는 내년 2, 3월 정도까지는 좋아져야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자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좋아져야만 한다. 이 졸렌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파악을 해서 엔데믹과 이제는 조금씩 개선되는 유동성 시장을 통해서 이제는 하반기 내년까지 정책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 기회는 뭐가? 그걸 예의주시하고 매의 눈초리처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 이제 미리 이 저장을 해두는 거 아직까지 담진 마요. 미리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될 때 최근에 뭐 에코프로도 수사가 들어갔다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가스도 그렇고 지금 다우 키움 정권도 그렇고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초반기에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후반기 쪽으로 가면서 열려있는 그 기회를 집중적으로 엔데믹의 기회와 함께 노려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 굵직한 이슈들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와 또 내년 2, 3월까지는 조금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어제 엔데믹이 사실상 선언이 됐지만 오늘 장에서도 주도할 섹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엔데믹 특수를 누릴 만한 섹터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엔데믹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 끝났다. 그럼 코로나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코로나 그러면 세 글자, 비대면이에요. 네. 물론 마스크도 있지만. 그러면 비대면에서 코로나 엔데믹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첫 번째 이제 백화점이겠죠. 자, 이제 나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분명히 난리야. 백화점 가면 사람은 요즘 진짜 그렇죠. 많죠. 네. 여름이 되니까 집에 있으면 더워. 에어컨 또 전기료 인상된다고 하니까 또
또 요금 걱정도 해야 돼. 근데 백화점 가서 구경해도 뭐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면세점. 그냥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있어야 면세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화점과 관련해서는 또 주목하는 기업들이 있을 테고 그동안 또 면세점 관련해서는 호텔 신라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백화 주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면세점과 관련된 JTC나 이게 텍스를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좀 주목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면세점도 일단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움직여서 찾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 간에도 이동이 되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항공.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냐면 이제 지방 사이에서 일본으로 이제 더 항공권을 우리가 회복을 하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바로 송정공항에서 또 이제 갈 수 있는 광주공항에서 또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동남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김해공항에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괌이나 사이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항공편들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수요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저가 항공사들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에어나 진에어도 그렇고 뭐 부산항공도 그렇고 한진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어부산도 그렇고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여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죠. 뭐 하나여행사나 또는 모두여행이나 또 이런 쪽에도 좀 주목을 하지만 그 외에 지금 상장돼 있는 뭐 레드캡 투어나 이런 회사들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신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가 있다. 노란풍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호텔이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한때 이제 1,000만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호텔들을 잔뜩 지었어요. 그 기억날 거예요. 명동이나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도 광화문 쪽이나 강남 쪽을 지나갈 때 보면 호텔이 잔뜩 지어져 있었는데 코로나 국면에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 이 호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주거 형태, 여행 이 숙박 형태가 개발되면서 또 호텔 업계가 상당히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안전한 호텔 쪽으로 숙박을 가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텔 쪽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조선이 우리가 후판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면서 두터운 철판이죠. 그리고 이제 개정 경쟁 수주 양 자체가 늘어나.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육로로 이동을 했던 바로 액화 천연가스 이 LNG를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선으로 이동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LNG 이 운반선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 바로 한국 조선업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물론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그건 차익 실현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주춤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자동차도 이제 우리가 야외로 가려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결국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는 뭐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까? 공연입니다. 야외 활동, 축제. 그렇기 때문에 공연 엔터주와 또 이제는 그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하지 못했던 눈화장 외에, 코화장 외에 주로 이제 색조화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제가 이게 색조화장까지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색조화장 쪽에서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리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에이블 CNC나 코스맥스나 그런 쪽에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데믹 상황 속에서 리오프닝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조선이나 자동차주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산업군도 있잖아요. 네, 짧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인 쪽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코로나 끝났어?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마스크 외에 뭐가 있으면 진단 키트가 그렇죠. 있죠. 이런 기업들 중에 우리가 주목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 이거 어디다 팔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게임, 비대면에서 게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 됐지만 해외 경로를 통해서 했던 플레이 투 온, 이게 P2E 게임도 있는데 최근에 이 가상자산 파장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경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배달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배달 쪽이 조금 더 위축될 수,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리고 좀 밀키트나 이런 쪽도 상당히 또 가성비 있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락 지금 편의점 가면 해자 도시락, 뭐 종원 도시락, 뭐 현영 도시락 난리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커머스인데 그동안에 이제 쭉쭉 보면서 집안에서 그렇게 온라인 쇼핑을 했단 말이거든요. 이제는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백화점도 가서 더 싼 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런 얘기를 온라인보다 싸요.
그럼 또 그렇게 그걸 사야 말하는 데도 되거든요.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집중됐던 그런 우리 종목들과 섹터들은 조금 위축될 수 있다. 물론 그게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르는 선별하는 그런 선구안을 엔데믹 시점에서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대면 쪽에 집중됐던 이런 것들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